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벤트랑 같이 그렇게 Q&A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유튜브 관련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입버터의 뜻이 뭔지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는 좀 패션 위주로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일상 브이로그를 잔잔하게 좀 촬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빵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주 먹고 아침으로 매일 먹을 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채널명을 지을 때도 버터를 좀 넣으면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입버터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도님이랑 오눅님 브이로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빠진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학년 끝나고 제가 휴학을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걸 했었거든요. 사무직 같이. 그래서 그걸 하면서 드는 생각이 좀 일을 하고 나서 집 가서 좀 힐링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남의 일상을 잔잔하게 보는 게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브이로그를 보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제 일상을 가지고 소소하게 기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지금은 이사를 왔는데 그 전집에서는 인테리어에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제 방에서 아무리 예쁘게 정돈을 해서 찍으려고 해도 그런 예쁜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못했었는데 이사를 오면서 미니멀하고 우드톤으로 제가 직접 다 고른 걸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화면에 담았을 때도 저 스스로 좀 애정이 느껴지고 예쁘다고 느껴져가지고 차차 제 방에서의 생활한 모습을 브이로그로 찍게 됐어요. 세 번째 질문은 구독자 애칭을 정할 생각 있는지, 그리고 정한다면 어떤 이름으로 정할 건지 물어봐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정할 생각은 있는데 아마 당장은 아니지만 아직 되게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도 했고 시작한 게 한 5월 말이거든요. 6개월보단 많이 됐겠다.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제가 저의 체계를 잘 갖추고 운영을 잘 하게 되면 그때 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정하면 좋을 것 같고, 짓는다면 아마 좀 제가 제 채널명도 입버터니까 빵이나 잼이랑 관련된 이름으로 지으면 되게 귀엽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어떻게 학교와 쇼핑몰 그리고 유튜브를 병행하시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긴 한데 어떤 분야에 하나만 시간 투자하게 되면은 다른 분야는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이나 제 학교 과제나 그리고 유튜브 셋 다 좀 비율을 3대 3대 3 정도로 해가지고 배분을 한 것 같고, 학교는 제가 지금은 내년에 4학년이 되기 때문에 좀 고학년이 될수록 평일 공강이 이틀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이틀이랑 합치면 4일 정도가 일주일에 시간이 있고, 학교에 그래서 과제 같은 걸 하는데 50%를 투자를 하고 쇼핑몰이랑 유튜브 하는데 또 다른 50% 정도를 투자하는 것 같아요. 쇼핑몰은 제가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사입이라든지 배송 이런 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품을 제가 셀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장점 및 단점, 그리고 디테일 같은 코멘트를 작성해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업로드하는 프로세스가 제가 맡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배송 사입 CS는 좀 담당자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제가 맡은 역할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브이로그 자체가 매일 조금씩 촬영을 하는 방식이고, 딱히 제가 엄청 많은 제품을 가져와서 패션 하울을 찍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많은 촬영 시간이 드는 건 아니어서 그거 자체가 부담이 되진 않고요. 편집은 휴대폰 어플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2분짜리가 원래 제 기준이었거든요. 최근엔 조금씩 더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12분짜리 영상 기준에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데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남는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은 쉬는 날에 몰아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는 제가 옛날에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해서 좀 쉬거나 그냥 뭐 놀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은 편집을 직접 하시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제가 실력이 좀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제가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블로 와플 있잖아요. 많이들 쓰시는 거. 그거를 써서 휴대폰으로 직접 하고 있어요. 그리고 6번 질문은 가장 즐겨보는 유튜버. 최애 유튜버는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좀 많이 등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오능님 진짜 좋아하고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션 같은 게 너무 따라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오능님을 진짜 제일 첫 번째로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 영상도 엄청 여러 번 돌려보고 한 영상당 한 3번씩 볼 정도로 아침 먹을 때 또는 자기 전에 꼭 보고 자요. 7번 질문은 어떻게 패션 유튜브를 운영하게 됐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브이로그만 찍으려고 했는데 점점 패션에 대한 질문이나 그런 데일리룩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게 옷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코디하는 법을 보여드리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채널 방향이 흘러가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컨텐츠 관련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류의 질문들이고요. 나중에 가방 하울을 해주실 생각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가방 하울이 아마 에코백일 거예요. 에코백을 제가 제 돈 주고 엄청 많이 사기도 했고 진짜 저는 그냥 명품 필요 없이 에코백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명품을 솔직히 샀을 수도 있어요. 저 30개를 다 모으면. 근데 길 가다가 예쁜 걸 보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미니일의 제품들 살 때 좀 약간 값이 나가도 그거를 사서 만족감이 되게 큰 거예요. 제가 노트북 같은 거를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큰 에코백을 선호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예쁜 가방들 있으면 보여드릴 의향이 있고요. 아마 가죽백은 잘 못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제가 나중에 아마 그거는 취업을 하면 많이 보여드리지 않을까요? 지금은 대학생이라 제가 가방에 넣을 게 너무 많아서 좀 큰 사이즈의 백 위주로 하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번 질문은 최애 쇼핑몰 하울 보고 싶다고 요청해 주셨는데 제 쇼핑 스타일이 한 번에 어디서 50만 원어치를 구매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한 달에 정해진 패션에 대한 예산이 너무 한정된 금액이고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진짜 입고 싶고 필요해서 사는 계절이나 취향에 따라서 하나나 두 개를 구입하는 편이라 모아서 하울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지금처럼 브이로그에 잠깐씩 삽입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슷한 스타일로 좀 저한테 필요하고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옷들로만 중간중간 삽입을 해서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파트는 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10번 질문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해서 제가 지금 2020년이 됐잖아요. 24살이 됐고요. 그러니까 97년생입니다. 11번째 질문은 취미가 뭐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제 취미는 이미 좀 예상을 하셨겠지만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면서 빵 먹는 거랑 그리고 제 취향에 맞는 옷들 쇼핑하는 거 그게 제 두 가지 취미예요. 12번 질문은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술을 요즘에는 진짜 자주 안 마시고 브이로그에도 마신 장면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 맥주 한 잔 이런 거 빼고는 없는 걸로 아는데 예전 주량으로 따지면은 소주로는 한 반병에서 한 병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 편은 아니고 그냥 잘 취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요즘은 안 마시고 있어요. MBTI 유형을 13번 질문으로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작년에 해본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해봤을 때 INFP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직관을 주로 사용을 해서 가능성이나 새로운 거에 열망에 차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도전을 한 다음에 좀 재미가 없다 싶으면 바로 접고 다른 거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엄청 명확한 것 같은데 직관적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을 크게 안 세우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실천하는 그리고 만약에 안 맞다 싶으면 포기도 되게 빨리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14번 질문은 남자친구 있으시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현재는 없고요. 요즘은 바쁘게 제가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가지는 여유도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자기 개발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남자친구 없어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저한테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서 지금은 없습니다. 15번 질문.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제가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 저의 취향을 좀 일관되게 기록하고 연구해서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브랜딩 능력을 좀 키우고 싶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저만의 의류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만들거나 브랜드 디렉터로 일을 해보고 싶어요. 16번 질문인데요. 학교 생활이나 전공이 뭐냐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공 관련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예상하신 분들이 이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제 전공은 패션 관련 학과이고요. 정확한 학과명은 좀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패션 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배우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고요. 과 특성상 1, 2학년 때는 패션 드로잉이나 컬러 수업 아니면 옷을 실제로 만드는 그런 실기 수업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때는 막 과 잘못 왔다, 커리큘럼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2학년 끝나고 휴학을 하면서 의류가 저한테 맞는지 찾기 위해서 의류 관련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복학을 해서 2019년에 이제 3학년이 끝났고 그때는 상품을 기획하거나 좀 기술적으로 옷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였고요. 이제는 4학년 때는 졸업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생활은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되게 대학 수업이라는 게 자기가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야 진짜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투자하는 시간도 진짜 많고 과제에 파묻혀가지고 엄청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1, 2학년 때는 거의 너무 스케줄도 빡셌었고 지금은 그나마 좀 여유가 생긴 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제에 되게 파묻혀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17번 질문. 2020년 목표가 있다면?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아이폰으로 촬영을 모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브이로그로 봤을 땐 괜찮은데 패션 영상 같은 걸 만들 때 좀 제가 보기에는 화질 부분에서 아쉬운 면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살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카메라를 제 돈으로 모아서 구입을 해서 좀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는 목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4학년이 되면 거의 취업 준비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적성에 맞는 직무를 좀 간접 경험을 하든 아니면 직접 경험을 하든 저의 성향에 맞는 그런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8번째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쇼핑몰과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또는 자주 구매하는 쇼핑몰 또는 의류 브랜드. 쇼핑몰은 98도씨,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 98도씨랑 슬로우앤드 좋아하고요. 이유는 98도씨의 경우는 옷을 고객의 좀 니즈 같은 걸 많이 반영을 해서 나름의 디자인과 퀄리티 면에서의 아이덴티티를 쭉 가져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고요. 슬로우앤드는 사장님이 직접 모델과 상품 기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느껴져서 그 슬로우앤드만의 고유한 무드를 좀 좋아하게 된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입고 추구하는 스타일이 좀 심플하면서 디테일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브랜드를 그래서 좋아하는 게 코스 브랜드나 에나더 스토리즈 좋아하고요. 또 마가렛 호엘을 좋아하는데 얘네가 좀 비싼 브랜드다 보니까 평소에 자주 들여다보기는 해도 막상 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9번째 질문은 추천할 인생 영화는 무엇인가요? 저는 좀 영화 볼 때는 휴식 개념의 영화 시청을 좋아해가지고 저 로맨틱 코미디나 좀 그런 걸 좋아하고 제가 본 것 중에 친구랑 노트북을 봤는데 영화관에서 그걸 보고 너무 약간 인상 깊어가지고 그거를 2번, 3번 정도 봤어요. 그래서 노트북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본 거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롭고 노팅힐 이것도 재밌었어요. 20번째 질문은 평소에 몸매 관리를 하시는지 또는 체중 관리 비법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식단이나 운동 면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일부러 식단을 짜서 먹거나 운동을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학교가 멀어서 통학을 하면서 쌓이는 활동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더해서 밤에 자기 전에 4시간 정도는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야식을 좀 안 먹는 편이고 디저트나 이런 거를 밥 대신 많이 먹는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일부러 제가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밥의 양을 반 공기 정도로 줄이고 그 후에 나머지 양을 디저트를 위해 남겨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밸런스를 맞춰서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는 살이 안 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살이 뭐 먹는다고 안 찌는 편은 아니고요. 밤에 야식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서서히 2, 3kg 정도가 바로 찌는 편이고요. 저는 살 찌면 얼굴에 바로 티나는 스타일이라서
남들 5kg 찌는 거랑 제가 1kg 찌는 게 얼굴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일관적인 몸무게를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일부러 살을 빼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많이 먹어서 좀 찐 것 같다 싶으면은 그 급진급발하고 급하게 찐 살은 바로 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한 12시간 정도는 좀 공복을 유지해가지고 그 전에 페이스로 돌아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21번째 질문은 머리 스타일링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고데기냐 아니면 펌이냐 물어봐 주셨는데 머리는 한지 좀 오래됐는데 2019년 1월쯤에 제가 레이어드 컷을 항상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레이어드 컷이 돼 있는 상태로 히피펌처럼 거의 한 귀 밑 바로 기장부터 빠글하게 세팅 펌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드린 게 진짜 볼륨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잘 안 풀리게 탱글탱글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제가 머리가 반곱슬의 성향이 있어서 파마가 오래 유지되는 그런 머리래요. 지금까지 1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르면서 지금 레이어드 컷을 2번 정도 해준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말리면 펌이 아예 없어지는데 머리 말릴 때 머리 한 반쯤 말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 섹션을 6개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왼쪽 머리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얘를 좀 이렇게 꼬우면서 주먹 져주면서 말려주는 편이고요. 이걸 할 때 전 처음에 밑에만 이렇게 돌돌 말았는데 미용사분께서 이렇게 하면 펌이 잘 안 산다고 여기 귀 밑에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돌려서 말아주고 이렇게 말려주면은 더 컬이 위에서부터 뿌리가 내려와서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뒤로부터는 꾸준히 좀 위에서부터 돌리면서 말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귀찮은 걸 진짜 안 좋아해서 에센스나 스타일링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샴푸하고 그냥 말려주기만 하고 있어요. 22번째 질문인데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첫 번째는 과제. 왜냐면 제가 과제를 있으면 그거를 미리 하지 않고 미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아 이거 해야지 오늘 왜 안 했을까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안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시작을 해야 그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풀리거든요. 그래서 디저트랑 같이 커피를 좀 마시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잠깐 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해야 할 일을 수행하려고 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미리 틀이라도 짜보려고 실천을 해보는 편이에요. 23번째 질문은 작업하기 좋은 예쁜 카페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작업하기 제일 좋은 곳은 망원역에 망원 동네 커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좀 도서관 같으면서도 자유롭게 모여서 작업하는 분위기라서 작업하기엔 진짜 좋은 그런 도서관 같은 카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가 문제는 저희 집에서 너무 멀어서 제가 옛날에 꾸역꾸역 거기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까우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곳이고 또 하나는 합정에 있는 곳이라서 저한테는 좀 더 접근성이 좋은데 좀 문을 여기는 일찍 닫아요. 한 저녁 6시에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정에 헬로 굿바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도 되게 큰 테이블도 있고 조용한 분위기여서 작업하기 좋은 것 같아요. 24번째 질문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고등학생 때부터 엄청 좋아했는데 수진님 되게 좋아하고요. 배우 활동이나 가수 활동 하는 거 둘 다 엄청 좋아하면서 응원하면서 보고 있고 또 아이유님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두 분 다 소식 나올 때마다 항상 챙겨보는 편이에요. 25번째 질문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 또는 겨울 아이템. 요즘은 선우정아님 노래를 자주 듣고 있고요. 이분은 예전에 아이유님이랑 같이 고양이라는 노래를 내가지고 그때 처음 저는 알게 됐는데 최근에 Somebody 2가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춤추는 노래 중에서 선우정아님의 구애라는 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듣고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선우정아님 노래 다 돌려가면서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아이유님 러브 포엠 앨범 전곡 다 너무 좋아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겨울 아이템 중에 좋아하는 거는 롱패딩 같이 긴 아우터를 입을 일이 많잖아요, 겨울에. 그때 크로스로 매면 두 손이 되게 자유로워서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미니르 제품인데 투웨이 미니 라인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이 코듀로이는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 그 전에 면으로 된 거는 제 돈으로 직접 구매를 했을 정도로 그 전부터 애용하던 제품인데 겨울에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게 크로스끈이 살짝 짧아가지고 몸에 착 붙어서 겨울에 되게 핸드폰 하면서 지하철 타기도 좋고 그래서 겨울에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26번째 질문은 스타일링 능력을 어떻게 키웠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제 관심사가 그냥 오로지 옷밖에 없어가지고 옷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잡지도 제 돈으로 사서 봤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저랑 완전 지금도 같이 쇼핑 다니는 취향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옷 사러 지하상가나 뭐 쇼핑몰 같은 데 되게 많이 갔고 그냥 살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고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게 옷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매체 같은 걸 접하면서 좀 더 잘 매치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는 친구랑 같이 빈티지 쇼핑을 많이 가가지고 서로 어울리는 옷도 좀 매치를 해주고 하면서 감이 생긴 것 같긴 해요. 27번째 질문은 지그재그에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버터론드가 입점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버터론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예 뭐 사장으로서 독자적으로 쇼핑몰을 낸 게 아니라 좀 분업화를 해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입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직접 제 자본으로 여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소비자분들의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입점을 할 것 같아요. 다음 카테고리는 빵과 아침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28번째 질문인데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브런치 레시피가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진짜 간단하게 식빵 구워서 크림치즈랑 꿀 그리고 블루베리 잼 해가지고 3가지 조합으로 발라서 먹으면 되게 새콤달콤한 느낌이 있으면서 아침에 입맛 돋우기 좋아서 이거를 가장 간단한 레시피로 추천해 드리고요.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거는 든든하게 좀 버터에 설탕이나 시나몬 가루랑 같이 볶아가지고 생버터를 올려서 같이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되게 아침, 점심 대용으로 좋아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커피를 진짜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주 시켜 먹던 더치커피가 최근에도 3병을 시켰거든요. 근데 아이디어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엘리펀트 커피 랩 커피인데요. 바쁜 아침에 되게 뭐 드립 커피라든지 이런 거 진짜 꿈도 못 꾸고 그거는 제가 생수에 맨날 타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10초 만에 커피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29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빵집과 빵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답변하기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빵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의 제가 놀러 가는 곳에서 집 올 때 무조건 빵을 샀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너무 많은 데서 빵을 사 먹고 빵집을 찾아다녔는데 막상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서 일단 놀랐고요. 자주 갈 수 있는 집 앞에 단골 빵집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최근에는 좀 정착한 데가 없는 상태고 그럼에도 좀 기억에 남는 빵집이 3군데 정도 있는데 다 좀 디저트 느낌의 과자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헤르아라는 스콘 전문 그런 카페 같은 곳인데 친구가 생일 때 선물을 해줘서 제가 거기 스콘 2종류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버터 풍미랑 식감이라든지 딱 먹으면 되게 행복해지는 맛이어가지고 헤르아의 스콘을 추천드리고 여기서 메뉴는 무화과 크림치즈 스콘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 다음은 플라잉 스콘인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콘 전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시를 친구랑 보고 나서 삼성역에서 우연히 팝업이 있어가지고 사게 됐거든요. 근데 비주얼에 반해가지고 맛은 그냥 생각 안 하고 4개를 구매를 했는데 집에 와서 더 살 걸 되게 후회했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플라잉 스콘에서는 무화과 스콘 추천드리고 초코 스콘도 되게 맛있었던 걸로 잘 기억을 해요. 마지막은 연남동에 있는 버터 베이커리라는 곳인데요. 먹어본 메뉴는 초코 버터 바게트 한 가지인데 이게 너무 맛이 있어서 갈 때마다 3번, 4번 정도 포장을 해온 적이 있어요. 바게트가 되게 쫄깃하면서 바삭하고요. 안에 초코 크런치랑 브라우니 그리고 버터가 들어있는데 고급진 초코 맛이 나가지고 당 충전하기에 진짜 좋아요. 30번째 질문은 어떤 종류 빵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빵이라면 거의 그냥 다 좋아하고요. 식빵은 왜 좋아하냐면 아침에 토스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좋고 스콘은 좀 뻑뻑하니까 커피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서 좋아하고 케이크는 크림이 부드러워서 좋아하고 바게트는 겉에는 바삭하고 속에 쫄깃한 게 그 식감이 좋아서 좋아해요.
마지막 파트는 가장 많이 해주신 옷과 패션 그리고 코디 팁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제가 옷 코디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31번째 질문으로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피팅을 해봤을 때 소재 길이 밸런스가 잘 맞는지 그리고 제 체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옷인지 체크를 해보고요. 그날 일정에 따라서 가방은 좀 크로스백, 미니백, 에코백 등을 정해주는 편이고 머플러나 슈즈 같은 거는 베이직하게 그냥 어우러지는 느낌을 선호해서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은 룩으로 완성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32번째 질문은 색감 매치하는 법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얼굴 톤이 밝은 편이어서 블랙 색상이나 네이비 컬러 상의 또는 너무 특이한 노랑, 초록 이런 색은 잘 안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의는 지금 입은 것처럼 크림 컬러나 베이지 컬러 같은 밝은 컬러를 주로 입고요. 하의는 블랙, 화이트, 데님, 브라운 이렇게 기본적인 컬러들을 구비해 놓기 때문에 그 두 개 상의와 하의의 조합이 엄청 특이한 컬러가 없어서 그 조합을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고요. 겉에 아우터를 걸쳤을 때 너무 막 동떨어지거나 캐주얼해 보이지 않는지 정도를 고민해서 선택하는 편이에요. 33번째 질문은 평소 화장 스타일이 어떠신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화장을 아이 메이크업은 거의 신경을 잘 안 쓰고 자주 쓰는 거를 좀 가져왔는데 아이 메이크업은 이런 식으로 되게 베이직한 인디핑크나 베이지 컬러를 주로 써서 하는 편이고 그냥 끝에 아이라이너도 이렇게 다크 브라운 같은 컬러로 좀 해주고 그 위에 젤 라이너 같은 걸로 라인만 짧게 빼주는 편이고요. 펄이나 이런 것도 안 쓰고 거의 무펄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섀도우로 보통 블러셔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살구 컬러를 좀 블러셔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립으로 포인트를 주는데 엄청나게 진한 색상들은 아니고요. 이거는 좀 베이스로 발라주기 좋은 로즈 핑크의 그런 컬러고요. 얘를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가운데만 이렇게 삐아의 꽃보다 그 컬러를 발라줘요. 전체적으로 좀 핑크 톤인 것 같아요. 34번째 질문은 코디하는 옷과 메이크업을 어떻게 맞추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눈화장이 화장 중에서 제일 변화를 주기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눈화장을 진하게 하면 안 어울리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게 하고 그냥 아주 가끔 좀 꾸미고 싶은 날에만 뷰러 한 다음에 그냥 마스카라를 좀 세워주는 편이고 펄섀도우 정도를 언더에 해주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거의 방금 질문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추럴한 메이크업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35번째 질문은 옷을 고를 때 퍼스널 컬러를 신경 써서 고르시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그거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 퍼스널 컬러를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말해주는 걸로는 좀 여름 쿨톤 아니면 겨울 쿨톤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옷 고를 때도 웜한 느낌이 너무 강한 막 주황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 구매를 하지 않고 상의는 브이넥처럼 파인 디자인이 아니면 어두운 색을 입었을 때 얼굴이 탁해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흰색, 아이보리, 베이지 이런 거 주로 입고 그리고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 같은 경우는 고동색 같은 갈색이라서 이런 컬러 아우터를 보면 되게 사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36번째 질문은 액세서리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일 좋아하는 곳은 우셀핏이고요. 그 이유는 옛날에 제가 하울도 찍은 적이 있는데 실버 컬러 액세서리를 제가 좋아하는데 보통은 골드가 더 많잖아요. 근데 실버 컬러 액세서리가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있는 게 마음에 들었고 계속 착용해도 변색되지 않는 서지컬 제품을 주로 업로드 하셔서 여기서 한 4, 5년 전부터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6개월에 하나씩은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조금 볼드한 액세서리도 해보고 싶어져가지고 베흐트라는 곳을 제가 새로 찾았는데 여기도 신상 올라올 때마다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고 있어요. 37번째 질문은 쇼핑하는 꿀팁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옷을 판매를 하니까 옷 판매자의 입장에서 옷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옷을 그냥 지금 걸쳤을 때 예뻐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사서 내 돈을 주고 사서 집에 비치해놓고 관리를 해주면서까지 입고 싶은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진짜 이 옷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피팅을 해서 착용감이나 혼용률 같은 거를 체크를 하고요. 촉감 같은 걸 체크를 하고 온라인인 경우에는 워낙 제가 이용하는 쇼핑몰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코디를 베이직하게 잘 해주시기도 하고 그 사진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비슷한 옷이 제 옷장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추가적인 아이템 없이도 코디가 가능한지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지 그렇게 체크를 하고 제일 중요한 사이즈는 저한테 가장 잘 맞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의류를 꺼내서 그 실측을 거의 외웠는데 지금은 그 의류의 실측과 비교를 해서 잘 맞으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충동 구매를 하기보다는 진짜 마음에 들어도 3일에서 일주일은 꼭 고민을 하고 막 저는 결제까지 갔다가도 뒤로 가기 누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만큼 고민을 진짜 많이 한 다음에 사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뒤로 가게 눌렀잖아요. 근데 그게 일주일 후에도 생각이 난다 이러면 무조건 구매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옷이 눈에 들어온다 하면은 그거는 구매를 하지 않아요. 38번째 질문은 계절별로 옷에 투자하는 액수가 얼마 정도인지. 봄이랑 가을은 묶어서 답변을 드리면 트렌치나 얇은 코트, 자켓을 통틀어서 한 두세 개 정도를 사고 거기에 받쳐 입을 상의나 하의도 포함을 한다면 봄, 가을의 경우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고 여름은 옷의 단가가 싼 대신 옷을 자주 갈아입기도 하는 계절이고 좀 여름 휴가 때문에 특별한 옷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고요. 겨울은 워낙 좀 단가가 세고 다양한 코디를 하려면 일단 아우터가 여러 종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우터를 좀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에서 2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좀 이거는 가치관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비싼 옷을 사서 오래오래 입자고 생각하는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세 옷을 거의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빈티지 쇼핑 비용이 전체 액수의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9번째 질문은 빈프라임처럼 빈티지 가게에서 옷 사는 팁을 알려달라고 해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빈티지를 접했을 때는 좀 남이 입었다는 그런 찝찝함도 있었고요. 충동적으로 제가 그냥 살까 말까 하고 산 제품들은 거의 다 입지도 않고 막 옷장에 그냥 고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충동적으로 산 거는 안 입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저도 빈티지를 많이 보니까 옷을 보는 안목이 좀 생겨서 주기적으로 빈티지 쇼핑을 가면서 좀 패턴이 없으면서도 클래식한 옷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거는 아직 영상에 등장하지 않은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빈티지 가디건인데 이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이런 단추 디테일 같은 게 있으면은 꼭 이렇게 소재가 잘 어울리는지 봐서 사는 편이고요. 이런 퍼프 디테일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서 이런 클래식한 디테일이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으면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런 옷들은 두고두고 잘 입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참고할 점은 패턴이 있는 옷은 거의 지양을 하는 편이고요. 여름 옷의 경우는 좀 화사한 옷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뭐 플라워 블라우스 이런 건 있는데 겨울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패턴이 있는 걸 안 사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패턴 있는 거는 몇 번 입다 보면 질리고 또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지기 때문에 무지 옷을 사려고 가장 먼저 거르는 게 무지 옷인지 아닌지 이거를 거르고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매력 때문에 빈티지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식한 무드가 잘 표현된 옷을 사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구매한 옷들은 좀 베이직한 코트나 니트 이런 제품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유행이 바뀌어도 언젠가는 다시 입을 수 있는 저만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옷을 사는 것 같아요. 40번째 질문은 쇼핑 시에 온라인은 핏이나 재질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오프라인에서 사려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어서 결국 구매를 하지 못하는 편인데 평소에 어떻게 쇼핑하시는지 이거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빈티지 쇼핑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99%는 온라인으로 옷을 주문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오프라인 쇼핑은 저도 지금까지 많이 다녀봤지만 매장에 디피되어 있는 걸 사려고 해도 가격도 좀 더 비싼 것 같고 재질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랑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온라인 아니면 거의 사지 않는 편이고요. SPA 브랜드 세일 기간에만 가끔 오프라인을 둘러보고 세일 기간에 먼저 가격대랑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입어보고 착용감이랑 활동성을 체크한 후에 진짜 엄청 마음에 들면은 바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온라인의 경우는 착용 컷에 포토샵을 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핏을 조작하는 쇼핑몰은 제가 아예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주 샀던 98토시 같은 곳에서는 비교적 큰 걱정 없이 좀 믿고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재질은 제가 구매하는 옷이 고가가 아닌 만큼 재질이 조금 별로고 보풀이 나더라도
제가 좋아하고 한 계절 동안 잘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면 그냥 감안하고 구매할 때도 있고요. 아우터 같은 제품들만 단가가 좀 있기 때문에 보온성 또는 내구성이 보장될 것 같은 제품들로 좀 꼼꼼히 따져서 구매를 하고 있고, 저는 옷을 대부분 시켰을 때 거의 만족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얼마든지 제가 옷을 좀 저렴한 것을 사는 빈도수를 줄이고 재질이나 마감 면에서 고가의 옷을 구매를 하면 좀 더 걱정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옷을 입는 걸 즐기고 좀 더 다양한 코디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실패할까 말까 보다는 이 옷을 내가 자주 입을까가 가장 큰 고민의 대상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어차피 제가 고가의 옷을 구입을 하지 않고 그만큼 내구성에 대한 기대도 덜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저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 그냥 옷을 엄청 소중히 다루기보다는 그냥 내가 진짜 입고 쓰고 하는 제품처럼 잘 활용을 하면 제가 지불한 가격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잘 활용하는지를 제일 1순위로 보는 것 같아요. 41번째 질문은 질 좋은 니트 제품 고르는 법을 물어봐 주셨는데, 니트 자체가 가격대에 따라서 들어가는 소재에 따라서 촉감이나 착용감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관리 부분 면에서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막 입을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편이고, 아크릴 백이라도 좀 짜임만 예쁘면은 저는 사는 편이고요, 그냥. 그리고 울 함유된 제품이 오히려 저는 잘못하면 따갑고 그래서 오히려 착용감이 비싼 게 더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코튼이 함유된 그런 니트가 보풀도 안 나고 내구성이 좋다고 들어서 니트는 좀 코튼이 함유돼 있는 거를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촉감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레이온이 혼용된 제품을 고르시면 보들보들하게 좀 몸에 촉촉한 촉감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온이 혼용된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니트 제품을 사서 오래 입고 싶으신 분들은 구멍 숭숭 뚫린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짜임이 큰 만큼 어딘가에 걸리거나 세탁을 했을 때 좀 더 변형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짜임이 촘촘한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42번째는 바지나 아우터를 고르는 팁이나 기준. 바지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체형을 가장 슬림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장시간 착용해도 착용감이 편한지, 이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요. 제가 허리에 비해서 힙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바지를 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꼭 힙 부분이 44에서 45cm 이상이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고요. 또 제가 키가 좀 크다 보니까 바지 기장이 짧으면 핏이 더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바지 기장이 한 93cm 이상이 되는 거를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아우터의 경우는 첫 번째는 핏이고 두 번째는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좀 두툼한 제품을 입고 그 위에 걸쳐도 부해 보이지 않는지 그거 체크하고요. 겨울에 입는 제품들은 품이 작으면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레이어드가 2겹 이상 가능한지 품이 넓은지를 체크를 해요. 재질은 제가 여러 옷을 만져보고 비교해보고 했는데 막 울 50%에 뭐 면이 50%다 해서 그건 보풀이 안 나고, 어떤 거는 폴리백이어서 보풀이 나고,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서 꼭 예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질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폴리라도 좀 가격대가 높으면 더 내구성이 좋은 것 같고, 울이 많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막 저가 쇼핑몰에서 한 29,000원 이런 곳에서 울 50% 이런 거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입어도 보풀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재질면으로는 완전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많이 입어보고 후기를 많이 참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43번째 질문은 옷 고를 때 가장 고려하는 점. 이건 앞에 거랑 비슷하긴 한데 또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서 답변을 또 드리게 되는데, 우선 저도 옷 볼 때 화려하고 디테일이 많은 옷이나 좀 특이한 실루엣의 옷에도 시선이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옷들은 사 놓아도 정말 가끔씩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 저의 눈길을 끌더라도 일상에서 자주 코디할 수 없는 옷은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옷의 코디가 가능한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옷장에 가지고 있는 옷들이 좀 베이직한 게 많고 사소한 디테일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과감한 게 없기 때문에 살짝 단점이라면 데일리랑 좀 특별한 날에 옷이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차별화가 없나 하고 가끔 좀 고민할 때가 있긴 해요. 44번째 질문은 이노빌 같은 특정 사이트에서 옷 고르는 포인트. 첫 번째는 실측 비교인데,
이노빌 같은 데는 우선 도매 판매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사려고 하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절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클릭을 해서 구매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성공한 게 많아 보이지만 은근 반 정도는 안 입고 반 정도는 입고 이런 느낌이라서 결국에는 싸게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옷을 입는 빈도수가 입는 것만 입기 때문에 다 평균 비용을 나눠보면은 꼭 이노빌 같은 데가 엄청 싸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45번째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옷을 코디할 때 참고하는 매체가 있는지 영상 또는 쇼핑몰 중에서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참고하려고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인스타고요. 아무래도 엄청 트렌디한 정보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국내랑 해외 가리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 팔로우하면서 보는 편이고 좀 내추럴하면서도 핏 예쁜 제품 많이 소개해 주시거나 레이어드를 좀 바꿔가면서 잘 해주시는 그런 브랜드를 팔로우해서 보고 있고요. 쇼핑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로우앤드 그런데 분위기 같은 거 많이 참고하고 지금은 영업 종료된 J2U 마켓 여기도 되게 좋아해서 자주 봤고요. 프롬 비기닝은 되게 MD분들께서 코디를 다양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엄청 다양한 제품이 매일매일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롬 비기닝 거 참고를 하고 메리어 라운드도 좀 차분하면서도 그 메리어 라운드만큼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다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길어져서 약간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거의 다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Q&A를 마무리하고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예쁜 옷 같은 거 잘 코디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